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주식시장이 날씨하고 조금 닮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는 봄이 오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1분기에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카카오가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하이닉스라든지 KB금융,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번씩 변동성을 키웠던 종목이었던 만큼 간헐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어제 카카오의 5%가 넘는 상승, 한번 이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1월 말이었죠. 이때쯤에 카카오의 주가가 21선 근처에서 맴돌았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12월, 1월, 2월 전체 기간을 보더라도 단 한 번도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21선과 맞닿으며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21선을 돌파했고 또 거래량도 많이 실리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어제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가 카카오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1년 전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4분기를 놓고 본다면 4분기는 결코 좋았던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4분기의 영업이익은 1085억이 나왔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 27.5%가 감소가 있었던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즉 영업이익 폭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년 전체 실적은 양호했지만 4분기는 결코 좋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자, 카카오에서 3년간 현금 배당을 시행할 것이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의 10%에서 25%까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사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어도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배당금을 보면 주당 53원밖에 되지 않아요.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제도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락만 나오는 종목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과는 반대로 조금만 바람만 불게 된다면 상승폭이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종목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단 말이죠. 실적이라든지 수주 공시,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재료와 모멘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반대로 주가가 계속 급락이 나왔다면 그 종목이 다시 방향을 틀 때는 상승하던 종목의 어떤 재료보다도 조그만한 재료에 의해도 주가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은 급락이 나왔다면 반대로 애플하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런 종목들은 양호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를 지금 보시면 결코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나 감소한 수치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고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다. 저는 이런 경우라면 지금이 주가의 바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가가 내림세를 보여주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별로 좋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퍼센트죠?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었고 거래량도 정말 많이 실렸죠. 자,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하고 카카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던 상황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했을 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하는 만큼 시기가 조금 맞물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보다도 주주 환원 정책, 그동안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던 기업이었는데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는 항상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종목이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드 코로나까지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중인 만큼 실적으로서 앞으로 그걸 증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 두 기업이 상장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반기에 상장을 접었더라고요. 반면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쯤에 실제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간략하게 카카오의 매출 한번 살펴볼게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치인데 매출도 매년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 부분, 콘텐츠 부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하고 21년에는 솔직히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별다른 조정이 없었던 기업이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작년 상반기에 조정이 나왔었다면, 반대로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정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웠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조정이 조금 더 세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을까? 그 악재의 크기하고 반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면 20년 하반기에 과거 한 차례 매물대가 있었죠. 그 매물대 상단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만큼 단순히 폭을 보더라도 거의 50%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것이 4분기의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인색했던 카카오에서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주가는 큰 상승이 나왔다. 이 부분은 조금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1분기, 2분기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수가 2월달에 V자 반등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3월달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되기도 전에 지수가 과거 박스권 이 구간만큼의 상승이 나온다면 실제로 3월달에 금리 인상 팩트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3월달에 금리 인상을 0.25% 올리던 0.5% 올리던 그리고 올해 4차례 올리던 많게는 7차례 올리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승하지 않고 종합주가지수라든지 개별 종목들 모두 바닥에서 횡보하는 것이 오히려 3월달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V자로 반등을 해서 실제로 지수가 2900포인트를 넘겼고 또 개별 종목들이 과거 고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3월달에 금리 인상 시작과 함께 조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과거 하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도 이제는 재료 노출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수가 2747포인트니까 여기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고 조금은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지난 2015년 당시도 보면 15년 말에 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었죠. 이 당시에도 연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되었었고, 그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함에 따라서 실제로 금리 인상과 함께 또 주가가 한번 강하게 급락했던 만큼 저는 차라리 이런 움직임이 나올 바에는 바닥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실제로 재료 노출과 함께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상승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이런 모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월달도 2주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3월 FMCA까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바닥을 충분히 다져서 악재 해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